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5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휴장이었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할 말이 없고요. 미국 증시만 살펴보면 됩니다. 미국 증시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겉보기로는 혼조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상승한 지수도 상승률이 얼마 되지도 않고 상승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 없죠. 물론 어젯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 하락했다 하더라도 하락으로서의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은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고요. 상승 추세 강력하고 상승 추세 중에 다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좀 4월 달에 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도 뭐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낙관적이긴 한데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식어가지고 이런 분위기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빅테크가 몇 종목이 올라서 나스닥이 좀 괜찮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부진했던 거는 매크로적인 변수들, 금리와 달러가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씩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미국 물가는 예상에 부합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파월의 발언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호재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 분위기는 일단 좋았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그랬던 것처럼 상승 출발했는데 이 상승률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이 장 막판까지 가면서 조금씩 밀렸죠. 그러면서 상승률을 줄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부진했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호재였는데 재료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물가가 예상에 부합할 거다. 앞으로 뭐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움직임에 이미 이런 재료들이 녹아 있었다. 선반영이라고 일단은 시장은 어젯밤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도 오르고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달러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가지표에 대한 영향이 어젯밤에 조금 있었다. 장 초반에 강했는데 낙폭을 이 상승률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렸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젯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 어젯밤에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ISM 제조업 지표들 여기 있는 거 딱 보시면 되는데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크게 상회했어요. 이런 점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예상을 좀 밑돈, 예상을 하회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지금까지 한 2022년인가 21년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위축 국면 50 아래였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드디어 50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자면 기업의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첫 전환된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준 거죠. 50 아래에 있던 친구가 몇 년 만에 50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제조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 경제 너무나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냐? 금리가 올라갔죠. 달러가 올라갔죠.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니까 증시의 부담이 오히려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또 그리고 AI 테마의 랠리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주식시장인데 지금 이 금리나 기대감이 저 너무나 강력한 지표들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양쪽 날개 중에 하나가 무너지니까 어젯밤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추세고 낙관론이 있기 때문에 AI 테마는 여전히 혹은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을 해서 분위기 자체는 뭐 급락 폭락은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애틀란타 페드 GDP 나오고 요것도 2.3이 예상치였는데 2.8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하여튼 장 막판까지 이 달러와 금리의 강세가 계속됐고요. 그래서 증시도 좀 비교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어젯밤 보시면은 6월까지 동결 확률한다. 그러니까 6월에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동결하는 확률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ISM 서프라이즈는 이거는 나름 좀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재료들이 있긴 있었고요.
이 기술적인 측면, 투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 하나 있었죠. 3월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잖아요. 4월로 넘어왔습니다. 분기 말 이런 게 끝나면서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뭐 연기금들이나 뭐 이런 큰 기관들의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런 거, 혹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갖고 그 다음날 어떤 뭐 차익 실현 매물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투기적인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혹은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2번, 3번 이런 어떤 뭐 어젯밤 발표된 지표들과 이 기술적인 요인들 둘 다 매우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인 요인이 특히 더해지면서 이런 재료에 더해져서 기술적인 요인들이 기술적인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어젯밤 시장의 타격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에 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닌데, 저기 테슬라가 오늘 밤에 뭐 하나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1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을 발표해요. 그게 아마 오늘 밤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와 나스닥이 조금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정된 이벤트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한 김에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번 주 마지막 날에 금요일 날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하고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이 2월달 실업률이 3.9가 나오면서 갑자기 깜짝 급등을 했어요. 좀 제법 많이 튀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달에도 이 고용지표, 여기 있는 실업률이 여기서 조금 더 높아져서 4% 이상을 찍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 샴룰, 3룰, 요게 이제 부합을 하게 돼갖고 좀 시장에 좀 불안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요런 점들을 이번 주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영향을 미쳤던 거, 지난주 금요일 물가지표, 어젯밤 발표된 경제지표, 또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미국 증시 다 하락 마감했고요. 어젯밤에 금리가 크게 올랐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에 취약한 친구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 뭐 부동산, 뭐 혹은 뭐 아니면 뭐 지역은행들, 평상시에 약했던 지역은행들, 이런 친구들이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친구들, 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쪽 AI 친구들, 그 IT 빅테크와 IT 빅테크와 AI 기대감, 반도체 이런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안 좋았으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IT 빅테크들이 좀 좋았다. 애플이 약한 것이 여전히 문제이긴 합니다.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기 5% 넘게 올라가면서 아마 오늘 한국 증시에 일단 삼성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요. 이런 점들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도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금리가 크게 오르고, 달러가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이거 삼중고 아닙니까 이거? 금리, 달러, 고유가, 이거 그죠? 네, 금리, 달러, 유가, 삼중고. 이거 한국 증시에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증시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젯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매크로적인 악재 변수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 호재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오늘은 이제 한국 증시는 그거 싸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고, 매크로적인 변수들 때문에 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간 거는 분명히 주식시장의 부담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하여튼 그 반도체빨로 인해서 일단 지수가 많이 빠지기는 어려울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어젯밤 이제 있었던 내용들 좀 이제 차트 같은 것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 뭐 특별한 거 없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떤 하방 매집 매우 위험하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반등식 매도 전략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이 장 초반에 좀 변동성 좀 나왔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크게 상승 출발했었죠. 그런 때를 활용하셔서 하방으로 매집하실 분들은 매집하실 수 있다. 지금 하방으로 매집하는 거는 역사적인 고점이
네,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큰 조정을 기대하면서 그런 큰 조정에 베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의미를 그런 거에 베팅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굉장히 추세적으로 강하고 어떤 뭐 추세적으로 꺾인다라는 그런 뭐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S&P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이 단기적인 뭐 쌍고점 가능성, 물론 고점은 높아졌지만 단기 쌍고점 가능성 정도는 있는데요. 이거를 뭐 추세적으로 뭐 어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하여튼 어젯밤은 가벼운 또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뭐 1%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그래봐야 상승 중 눌림이죠. 그래봐야 상승 중 눌림. 이게 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1, 2%씩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1% 빠져봐야 5일선도 안 깼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강한 겁니다. 미국 증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젯밤 채권 선물은 급락했죠.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할 거 없이 다들 크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달러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원자재들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점이 이게 또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국제유가가 너무나 강해서 지금 좀 일단은 아시아 증시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악재죠, 분명히. 하여튼 금값도 굉장히 강하고요.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 하나씩 조금만 좀 더 뭐 자세히 보자면요. 하여튼 그죠? 나스닥 현물 지수인데 또 같습니다. 그 여전히 어떤 하방 매집의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장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뭐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고, 애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합니다. 지금 불안해요. 지금 170인데 170 부근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지지선 자리. 얘 지지력이 지금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붕괴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전저점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저기 밑에까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이렇게 계속해서 애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 이거는 반독점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지수인데 어젯밤에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들, 저항을 극복하는 모습. 그렇지만 여전히 좀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긴 하죠.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반도체 지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예요. 하지만 뭐 마이크론이 어젯밤에도 주가 상승 목표치가 더 한참 남았다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해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네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쉽게 죽지 않는 거고, 코스피도 쉽게 죽지는 않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140까지 열렸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서운한데, 이게 뭐 의미는 매도세가 있는 그런 서운한 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크론이 좀 돈을 빨아먹고, 엔비디아는 그냥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환매 측면,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도 쌍고점 가능성이 있지만 막 급격하게 아래로 빠지는 그런 강한 매도세도 없고, 아직까지 뭐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지수도 결과적으로 강한 거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코스피도 아직까지 강한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크게 움직였다고요. 금리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금리 하방 포지션,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베팅한 건 일단은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가 이제 여기 어떤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제 적당히 여기서 금리가 조금 내려오면 뭐 포지션을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장 이걸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여긴 무거운 저항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금리는 이렇다고요. 금리가 이게 떨어질 거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민기적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좋은 재료, 원래 물가지표 잘 나왔다면서요. 물가지표 잘 나와서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런 거에 영향보다는 뭐 어떤 좀 어젯밤에 발표된 그 제조업 PMI라든가
뭐 GDP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급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힘이 빠졌다라 말씀드려요. 힘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거 이제 채권 선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채권 선물이 안 그래도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느리게 떨어진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선물이 올라가도 너무 천천히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주의해야 될 게, 지난 1, 2주일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둔화되고 느리게 올라가는 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주로 이제 S&P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S&P 지수 같은 데서 지금 S&P가 딱 가장 비슷한 모습이죠. S&P 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조금씩 현금 확보를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올랐던 거 다 되돌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서운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 폭락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지난 일주일, 2주일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이런 시세가, 이런 패턴에선 이렇게 느리게 차분하게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채권 선물 기준으로 봐서도 아래쪽에는 또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붕괴시키더라도 한 번에 깨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채권 선물은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좀 혼조한 구간 안에, 여기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제 포지션을 어떻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조금만 좀 더 들고 가볼까 합니다. 조금만 좀 더 확인하고 청산을 하든지 수익을 내든지 본전에 팔든지 그런 걸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혼조한 구간 안에 있다. 근데 어쨌든 그저 중요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타나긴 했죠. 보시다시피 팍팍팍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질 거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에 다시 지금 세 번째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위쪽으로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게 이 4월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QT도 지금 이번 주에 좀 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연준에서. 그리고 4월 중순 되면은 소득세 납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4월 달은 특히 2분기, 4월달뿐만이 아니라 2분기는 이래저래 좀 유동성 환경이 좀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점들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 무조건 금리나 기대감이라고 아래쪽이라고 간다고만 생각을 확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계는 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충분히 어떤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위로 튀면 주식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커지고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 그런 것도 조금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계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수렴형이고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이니까 일단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안 하고 일단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렇게 반응이 급격했던 거는 또 윈도우 드레싱이 끝났다, 3월 종가 관리가 끝나고 4월 첫 거래일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4월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종가 관리 낙관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채권 사자 하다가 종가 관리 끝나니까 확 튄 거죠. 이런저런 기술적인 점들까지 더해져서 어젯밤은 이 금리의 상승 탄력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항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 그 전까지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일단은 당분간 여기서 또 방향성을 고민을 하겠지. 급등을 했으니까 또 약간 급등 피로감에 하루 이틀 정도 또 다시 되돌리겠지. 일단 이런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성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어젯밤이 첫날이었는데요. 4월 첫날부터 이래저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급속히 좀 안 좋아진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난 3월 종가 관리가 끝난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급등했죠. 급등할 만했죠. 사실 어젯밤에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문 닫으니까 그때부터 달러 급등하고, 이미 먼저 달러가 급등하고 이미 금리가 먼저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 제조업 지표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올랐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장중에
이런 어떤 금리와 달러가 더욱더 상승을 확대를 하긴 했죠. 하여튼 뭐 먼저 움직이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까지 했습니다. 이 중간에 되돌릴 만한 그런 재료가 없었죠. 제조업 지표 나오고 GDP가 좋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달러는 강해서 고점을 살짝 넘기는 모습이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달러가 강했다라는 거 위험 자산에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지금 이런 모습들은 일단은 4월 들어서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가 좀 식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쌍고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대장들이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이런 대장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2분기 이번 4월달, 5월달, 6월달 뭐 이 정도는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조정을 기대하는 게 맞지 여기서 하락 추세 전환 그건 일단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일단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요렇게 보는 게 일단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4월 첫날부터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서 종가 관리가 끝나면서 4월 첫날부터 하여튼 제법 움직임이 좀 급격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관론은 어느 정도 남아있죠. 낙관론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를 그래서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그죠? 예. 이 4월 첫날,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고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효과를 논하기가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이제 가장 못 받는 그런 4월 초에 와 있고요.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는 뭐 빠지더라도 뭐 일단 적게 빠지는 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삼성전자 오늘도 2% 올라가니까 시장이 막 급락하긴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뭐 지루한 싸움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드디어 뭔가 라인 하나를 붕괴시키긴 했네요. 드디어 이 양봉 하나를 붕괴시키긴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이 정도까지. 여기 지지선이죠. 하여튼 가격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하방 매집하신 분들을 일단 계속 들고 가시고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잘 풀리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 보이겠죠. 그죠?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어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어떤 추세선을 어떻게 끄어볼 수 있는데 넘어갔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1400 지금 1400 얼마까지 사실상 목표치는 좀 열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2분기 시작이 됐는데 2분기는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분위기가 적당히 안 좋다가 또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무사히 상승 추세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우르르 쾅쾅하면서 뭔가 좀 위기가 올 것인지 그런 걸 이제 좀 잘 보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